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켈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켈리 해밀턴 정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활용되는 것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켈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행렬을 하나 생각을 하죠. 자, 행렬을 지금 여기 자, A라는 행렬을 간단한 걸 생각하기 위해서 2x2 행렬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1, 0, 2, 1 이렇게 좀 간단한 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행렬에 대해서 이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자,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디터미넌트 a-t i인데 여기서는 물론 2x2 행렬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2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1 빼기 t 0 그 다음에 2 1-t가 될 텐데, 그러면 이 2x2 행렬 A의 그 특성 당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1-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더 이상 여기 대각선인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이 특성 당식하고 원래 그 A라는 행렬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를 얘기를 하는 그런 정리 중에 하나가 켈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켈리 해밀턴 정리에서는 특성 당식에다가 A라는 행렬을 대입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t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실수로 생각한다면 1이나 0이나 2, 1을 전부 실수의 값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특성 당식을 생각을 할 때 t는 실수를 일반적으로 변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켈리 해밀턴 정리 입장에서는 어떤 2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2차식에 혹은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항식에 행렬을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렬 대입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가 t의 제곱이니까 행렬을 제곱을 합니다. 자, 행렬도 제곱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이 1차식이 있으면 마이너스 2a라는 행렬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이라는 상수가 있으면 상수에다가 행렬을 대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생각하겠습니다. t의 제곱이나 2t나 a를 대입을 하고 나면 여기가 2x2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2x2 행렬들과 이제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상수항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꿔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대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자, 물론 여기가 상수가 1이 아니라 2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2i2,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2배를 우리가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1, 0, 2, 1의 제곱인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2배의 1, 지금 여기가 아직 안 잘렸죠? 네, 2, 1, 그 다음에 더하기 i2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 1이고요. 이렇게 하면 0이 되고, 이렇게 하면 4가 되고, 이렇게 하면 1이 되죠. 자, 여기서 2배니까 2, 0, 4,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 써야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쓰죠. 1, 0, 0, 1. 자, 이 덧셈을
다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정보는 1에서 2를 빼고 1을 더하는 거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0에서 0을 빼고 또 0을 더하니까 0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4에서 4를 빼고 0을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쪽을 뭐라고 동그라미를 할까요? 네, 동그라미 1에서 1을 빼고 계산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봅시다. 조금 전에 계산하다가 계산이 조금 틀렸죠? 여기 2를 곱할 때 여기가 1이 아니라 2죠. 자, 그러면 1에서 여기 2를 빼고 그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0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영행렬이 나왔습니다. 즉 여기다 다 결론을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i2가 영행렬이 됐죠. 즉 어떤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생각하고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a라고 하는 이 행렬을 마치 대입을 한 그러한 행렬에 관련된 식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 주어진 행렬 a가 특별히 1, 0, 2, 1이라는 행렬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이 사실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다 라고 부르는데요.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그 정리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그 invariant subspace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invariant subspace라는 개념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확인하는 데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성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invariant subspace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invariant subspace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invariant subspace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invariant 한 그러한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고요. v상에서 약속이 된. 자, 그리고 tv가 람다 v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v는 0벡터는 아니라고 합시다. 즉 v가 t의 아이겐 벡터고 람다는 이제 아이겐 밸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v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v 하나만으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 자,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 어떤 v라는 벡터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것은 v의 1차 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벡터들을 모두 모아둔 것인데,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수배를 한 것이죠.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예전에 우리가 지오메트릭 기하학적인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자, V라는 벡터가 하나 있을 때 W라고 하는 이 서브스페이스는 결국은 V를 상수배한 것들을 모두 모아둔 거니까 결국 V라는 벡터를 지나가는 이러한 라인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W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W상에 있는 한 벡터를 T에 의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V가 아이겐 벡터면 CV도 아이겐 벡터였고 이때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는
똑같이 람다였습니다. 즉, 이 값을 계산해 보면 c, t, v가 되겠고요. 자, c, tv가 람다 v가 될 텐데, 즉 cv라는 벡터 입장에서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죠. 즉, cv라는 벡터도 아이겐 벡터고 cv라는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밸류도 여전히 람다입니다. 자, 따라서 이 cv라고 하는 이제 벡터도 아이겐 벡터가 되는데, 자, 특별히 c가 람다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자, v가 아이겐 벡터였는데 람다에 대응하는, 그랬더니 tv가 람다 v죠. 이제 람다가 일종의 뭐 상수 c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도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다른 말로 v가 w상에 있으면, 물론 지금 같은 v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쓰는 게 좀 덜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여기를 좀 다르게 쓰죠. 자, 지금은 이제 v를 하나 고정을 시켰고 v에 의해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를 w라고 부른 다음에 이 스팬된 이 서브스페이스 상에 있는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죠. 자, 즉 w가 스몰 w가 라지 w라는 서브스페이스 상에서 한 벡터를 골랐습니다. 물론 스몰 w는 cv 그런 형태로 주어질 텐데요. 자, 예를 보면 어떨까요? w가 이 서브스페이스 w 안에 있으면 아이겐 벡터가 되는데, 그 녀석의 tw를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죠. w, 그럼 여기가 w죠.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겐 벡터는 어디에 있나요? 네,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형태가 이거 자체가 람다 w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람다 w는 그 w의 람다 배만큼을 한 것인데 w 자체도 v를 10배만큼 한 것이니까 이 녀석도 대문자 w라는 서브스페이스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즉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벡터 하나를 t에 의해서 바꿔봤더니 여전히 그래도 이 w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v라는 벡터 공간에서 v라는 벡터 공간으로 가는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v의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v의 서브스페이스가 똑같이 있을 텐데, 자, w에 있는 한 벡터를 t에 의해서 보내면 이 녀석이 반드시 w 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w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벡터로부터 생성되는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는 건 해보니까 이러한 성질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벡터를 t에 의해서 보내면 이쪽으로 가지는 않고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즉 w에 있는 벡터를 t에 의해서 변형을 하더라도 여전히 w 안에 있는 벡터가 된다 라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리언트라는 이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벡터 공간 V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V의 서브스페이스를 하나를 생각을 했더니, 자, 이 서브스페이스 W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invariant subspace다. 우리말로 불변이겠습니다. invariant는. 근데 이제 W가 공간인 거니까, 부분 공간인 거니까, 우리말로 불변 부분 공간이라고 부를 건데요. 영어로 invariant subspace 라고 부를 건데요. 언제 그러냐면,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W라는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T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본 거죠. 그러한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이 녀석은 그 정의가 이거죠. small w, 네, 잠깐만요. 좀 더 쓰죠. 자, 이 녀석의 의미는 이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여기 small w를 대응시켜 본 이 결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TW라고 표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W에 포함된다 라는 거죠. 이 뜻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 small w가 large w에 속한다. 어떤 small w를 생각을 하더라도 라는 뜻이죠. 자, 앞에서 그렸던 그림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W라고 안 쓰고 V라고 쓰긴 했지만 W상에 있는 모든 벡터 V에 대해서 TV가 W에 속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면 invariant subspace인데, 자, 이 invariant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벡터 공간이 무엇이냐, 서브스페이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invariant subspace라고 부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불변인지를 명시하면 다음과 같이 T invariant subspace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W라고 하는 것이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불변 부분 공간이다.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불변인 부분 공간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성질을 우리가 따져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T invariant subspace가 어떤 경우에 등장을 하는지 T invariant subspace의 example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 T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이 없이 일반적인 T에 대해서 T하고 관련된 invariant subspace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벡터 공간 V를 임의로 하나 잡고 그 벡터 공간 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하나 있다 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T가 무엇이다 는 뭐 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자, 다음과 같은 것이 T invariant subspace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로 벡터 공간, 제로 벡터 스페이스죠. 즉 V에서 V로 가는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T invariant subspace라고 하려면 일단은 V의 부분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V의 부분 공간 중에서 제일 심플한 것이 0벡터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0벡터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이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T에 의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0벡터는 T에 의해서 항상 0으로 갑니다. 자, 따라서 어떤가요? 바로 그 W를 0벡터 하나만을 가진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면 W에 있는 모든 벡터, 0벡터밖에 없겠지만 TV가 W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로 벡터는 t가 뭐냐에 상관없이, v가 뭐냐에 상관없이 항상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앞에서 그림에서 이번에는 V의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제일 또 심플한 것 중에 하나가 V 전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 자체는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V 상에 있는 벡터들 당연히 V 안에 있는 벡터로 대응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W 자체를 V 자체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T 인베리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치역이 되겠죠. 영어로 range라고 불렀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자,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죠. 이 녀석은 t, v죠. v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정의역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을, 벡터들을 다 모아둔 게 치역인데요. 자, 이 녀석이 t 인베리언트인지 보려면, 자, v를 이 치역에서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v가 치역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네. 그림을 좀 그려보면 명확할 테니까 그림을 그려보죠. 자, 벡터 v를 전체를 대응시킨 것들 다 모아둔 게 치역입니다. 자, 똑같은 서브스페이스를 정의역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v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 녀석은 치역에 속하는 거니까 정의역에 있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A는 스칼라 같으니까 그러면 W라고 씁시다. W라고 쓰죠. 여기를 W. 자, W가 치역에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W는 어떤 정의역에 있는 어떤 벡터로부터 대응된 겁니다. 즉 어떤 V가 존재합니다. 정의역에 이쪽에. 물론 이제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같은 거긴 하지만 치역을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왼쪽에서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TV가 W가 되는 V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W에 대해서 우리가 T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TW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어차피 W도 V라는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이므로, 자, TW는 당연히 RT에 속하겠죠? 사실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데, 네. 자, W가 V상에 있으니까. 그죠? W. 치역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치역은 V에 포함될 것이고, 따라서 치역에 있는 한 벡터에 대해서 대응시킨 녀석을 보면 치역이 V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모아둔 것이니까, 근데 W도 V에는 있으니까 이 안에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역도 T 인베리언트 하고요. 자, 또 치역이 나왔으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널 스페이스가 있죠. 자, 널 스페이스는 뭐였죠? 자, 널 스페이스를 여기다 써보면, 널 스페이스는 벡터, 정의역에 있는 벡터 중에서 어떤 거죠? TV가 0벡터가 되게 하는 그런 정의역의 벡터들을 다 모아둔 게 널 스페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V가 이 널 스페이스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TV가 어떻게 되느냐. 네, TV는 무조건 0벡터죠.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TV를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 0벡터는 어떤가요? 널 스페이스에 있죠. 널 스페이스도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이기 때문에 0벡터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0벡터는 0벡터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널스페이스에는 0벡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대응시켜도 여전히 널스페이스에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널스페이스도 T 인베리언트 합니다. 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앞에서 그 example, 그러니까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이겐 벡터로부터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였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T의 아이겐 밸류 람다가 있을 때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죠. 자, 아이겐 스페이스 정의는 뭐였죠? 이 람다는 자, 벡터들 중에서 tv가 람다 v가 되는, 즉 0벡터와 그리고 0벡터가 아닌 벡터들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뜻은, 0벡터가 아니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은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람다는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들 전체랑 그리고 0벡터까지 묶어둔, 모아둔 그러한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서브스페이스,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는 한 벡터에 대해서 tv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도 아이겐 스페이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이겐 벡터 녀석도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죠. 자, 왜 그렇죠? v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 전체가 아이겐 벡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t에 의해서 보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밑줄 친 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v가 아이겐 벡터니까, 즉 아이겐 벡터라기보다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속하고 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즉 t 안에 것만 보면 tv는 람다 v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람다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tv가 나오는데 v는 이 아이겐 스페이스의 벡터니까 이 조건을 또 만족을 하기 때문에 tv는 람다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자,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자, 이 네모를 t에 대입했더니 네모의 람다 곱한 값이 나왔다. 즉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죠. v 대신에 이 네모를 생각하면, 따라서 tv가 어디 있나요? 이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는 것이죠. 즉 v가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으면 tv도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겠다. 따라서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다 라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그런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t가 구체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다른 형태의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를 R3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것이라고 두겠습니다. 즉 a, b, c라는 벡터를 a 플러스 b, b 플러스 c,
0이라는 벡터로 대응시키는 이러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고요. 자, 이때 그 R3의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두 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XY 플레인 평면에 해당하는 그런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자. 즉 W라고 쓴다면 W는 ST0, S하고 T는 실수. 자, 즉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는 모든 가능한 실수를 다 생각하고 세 번째 좌표는 0으로 하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서브스페이스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이제 R3를 생각을 할 때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것이 X축, Y축, Z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자, 이러한 그 축을 생각한다면 W는 결국 여기 XY 평면상에 있는 그런 벡터들을 다 모아둔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XY 플레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W1이라고 할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W2는 자, S00. S는 모든 가능한 실수. 자, 이건 뭐죠? 첫 번째 좌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거니까 그림을 생각한다면 이런 X축 상에 있는 벡터들만 다 모아둔 거죠. 즉 X축이 되겠습니다. 자, W1과 W2가 지금 약속한 T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W1상에 있는 벡터를 하나 대응을 시켜보죠. T, S, T0를 대응을 시키면,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S 플러스 T, B 플러스 C인데, 여기는 세 번째가 0인 거니까, T가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0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전히 W1에 포함되죠? 즉, W1, XY 평면상에 있는 벡터를 이 T에 의해서 트랜스폼을 시켜봐도 여전히 XY 평면상에 있더라. 즉, XY 플레인, W1은 T 인베리언트 하다.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하게 W2, X축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을 T에 의해서 대응시키면 A 플러스 B, S가 되겠고요. B 더하기 C,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0이 되겠습니다. 즉, 얘도 W2에 있습니다. 즉, W2, X축도 T 인베리언트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XY 플레인하고 X축은 모두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R3의 서브스페이스로서. 네,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지금은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그젬플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로 시클릭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클릭 서브스페이스의 의미를 한번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T가 V상에 주어진 리니어 오퍼레이터일 때, 우리가 조금 전에는 그냥 서브스페이스를 잘 잡은 다음에 그게 T 인베리언트 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T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요. 자, X라는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하죠. V상에.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라는 벡터를 포함을 하고 있고,
이 W라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T 인베리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T 인베리언트가 된다면 W에 있는 한 X를 가지고 TX를 계산하면 얘도 W에 있어야지만 내가 좀 찾고자 하는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X를 포함하는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조건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X가 포함되고 또 TX도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자, V의 그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X를 포함하는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X를 포함하는 이 W가 T 인베리언트가 되려면 TX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찾고자 하는 W는 X도 있어야 되지만 TX도 있어야 되겠죠? 원소로. 근데 TX가 있다면 또 인베리언트가 되려면 T제곱 X, T제곱 X는 물론 TX를 다시 T에 대응시킨 것이죠. 자, 이것도 W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T 인베리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또 T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T제곱 X를 또 대응시킨 T세제곱 X, 물론 T세제곱 X는 T제곱 X를 다시 T에다 대입한 거죠. 이것도 W에 있어야 되겠죠. 즉 X를 포함하는 T 인베리언트가 어떤 건지 찾으려면 최소한 TX, T제곱 X, T세제곱 X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하나를 포함을 하는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찾으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벡터들이 주어져 있고 그런 벡터들을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를 찾는,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스팬이라고 하는 생성 부분 공간을 생각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합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 W가 X를 포함하는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이러한 것들은 최소 포함을 해야 되는데, 즉 W만큼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W 자체가 T 인베리언트가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출발하는 X가 만일에 0벡터라면 TX가 뭐죠? 0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T제곱 X도 0벡터가 되죠. 그래서 X가 0인 경우에는 사실은 0벡터 하나만을 포함을 하는 제로 벡터 공간이 바로 내가 원하는 X, 0벡터를 포함한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별로 재미없고 뻔하니까 우리는 X가 0벡터가 아닌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0벡터가 아닌 벡터 X를 생각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서브스페이스, 왜 이걸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즉 X를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면서 T 인베리언트한 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X를 포함하고 T 인베리언트가 되려면 최소한 X, TX, T제곱 X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런 것들로부터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는 최소한 포함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는데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벡터들로 생성된 그 스페이스, 서브스페이스를 W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T cyclic subspace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X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X에 의해서 생성된 V의 T
cyclic subspace, 우리말로 T cyclic subspace는 뭐 순환 부분 공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X에 의해서 생성된 V라는 벡터 공간의 T 순환 부분 공간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로 쓰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T cyclic subspace of V generated by X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자체가 스팬으로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는 됩니다. T cyclic subspace는 실제로 서브스페이스죠. 그리고 X를 포함한 집합으로부터 스팬이 됐으니까 당연히 X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X뿐만 아니라 TX도 포함을 하고 있고 T제곱 X도 다 포함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T invariant subspace인지는 아직 모르죠. 자, 그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이 집합, 이 서브스페이스를 도입하게 된 그 동기를 생각을 해보면 X를 포함하는 T invariant subspace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T invariant 할까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녀석은 T invariant 합니다. 자, T invariant 한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 그런지? 네. 자, 지금 여기에 뭐 무한히 많은 벡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무한히 많은 벡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러한 것들, 무한히 많은 벡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유한계를 선택을 해서 1차 결합을 한 벡터들을 다 모아둔 벡터 공간입니다. 그래서 W에 있는 벡터를 하나를 택하면 뽑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유한계를 선택합니다. 즉 W에 있는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면 표현이 약간은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 이렇게 쓰죠. C0부터 CK라고 쓰겠습니다. 자, 유한계를 뽑을 텐데 그 유한계를 뽑는 것 중에서 여기 제곱, 세제곱, 그 거듭 제곱이 가장 큰 녀석을 어디까지 뽑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을 K라고 두고 그러면 그 전에 뽑았던 것들, 즉 물론 이제 우리가 뽑을 때 말이 좀 길어지는데 X를 선택하고 TX 선택하고 T제곱을 선택 안하고 T세제곱 X 선택을 해서 이거 1차 결합 C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빼기 5 이런 식으로 1차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녀석은 2x 더하기 3tx 더하기 0t제곱 x 빼기 5t의 세제곱 x 라고 볼 수도 있죠. 즉 t제곱은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했지만 앞에 개수로 0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한계를 선택을 할 때 다 어떤 걸 가장 많이 제곱한 그 항이 있으면, 그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 아래쪽에 있는 걸 다 선택을 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가장 많이 제곱을 한 그 벡터,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V라고 하는 벡터를 W, 이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한계의 그 개수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개수냐면 V가 C0, X, C1, TX부터 해가지고 CK, TKX
같게 되는 이런 개수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게 t 인베리언트니까 tv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겠는데요. tv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t에 이제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t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덧셈이나 상수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앞으로 뽑아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덧셈과 상수곱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C0 TX가 됩니다. 그 다음 거는 C1 T 하나만 더 써보죠. 여기다가 C1 TX가 있었을 텐데 그걸 T에다 적용하게 되면 C1은 앞으로 나가고 TX를 다시 T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게 T제곱이죠. 자, 그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들은 T를 한 번 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적용한 횟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그래봤자 이것도 W 안에 있겠죠? W는 모든 가능한 그 거듭 제곱에 대해서 그런 벡터들을 다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차 결합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W 안에 있습니다. 즉 W 안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TV도 W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T 인베리언트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T 인베리언트 한 것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X를 포함하면서 T 인베리언트 한 서브스페이스 중에서는 제일 작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앞에서 X를 포함한 T 인베리언트가 있다면 최소한 TX는 포함해야 된다. T제곱도 포함해야 된다. 즉 최소한의 요건만을 우리가 갖춰서 만든 것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작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이것을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X를 포함하는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가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W 말고 W 프라임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W 프라임은 T 인베리언트 네요. 서브 서브스페이스 오브 V인데 V는 물론 이제 T가 처음에 주어져 있을 테니까 T는 어떤 벡터 공간에서 정의가 됐겠죠. 그 정의역 혹은 공역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녀석의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택한 X가 W 프라임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작다 W가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W 프라임도 X를 포함하면서 T 인베리언트 한데 W가 제일 작다는 얘기를 하려면 W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W 프라임보다는 더 작아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걸 확인해 봅시다. 자, 네, 앞에서 사실은 거의 이러한 집합을 도입하면서 확인을 사실은 했는데, 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선 자, TX가 어떻게 될까요? W 프라임이 T 인베리언트하고 X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T 인베리언트 정의에 의해서 W 프라임에 TX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TX가 W 프라임이 포함되고 W 프라임이 T 인베리언트 하는 거니까 다시 또 TX에다가 그러니까 T에다가 TX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W 프라임이 있어야 됩니다. 즉 T제곱 X죠. 자, 그럼 T제곱 X가 W 프라임에 있어야 되므로 다시 또 T제곱 X를 T 한 번 더 집어넣은 T세제곱 X 또 W 프라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보면 임의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도
W 프라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 tx, t제곱 x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 여기 있는 거는 어디에 포함되어야 될까요? W 프라임에 포함이 되어야 되죠? W 프라임이 t 인베리언트하고 x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한 얘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W는 이거에 의해서 생성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어떤 집합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 스팬된 서브스페이스는 이 녀석을 포함한 벡터 공간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W 프라임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는 이것을 포함하는 부분 공간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W 프라임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스팬하는 서브스페이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시. 자, 이 녀석은 얘를 포함을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는 이것을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 중에서는 제일 작다. 즉, 이거보다도 작아진다는 거죠. 이쪽이. 근데 이게 지금 W죠. 자, 그래서 smallest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 공간이 이 녀석을 포함한 부분 공간 중에서 제일 작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W가 제일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y t-invariant subspace containing x, 즉 여기선 W 프라임을 생각하면 이 W 프라임이 W를 포함을 반드시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50분 조금 지나서 그 T secret subspace에 대한 example은 쉬었다가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